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북일입니다. 오늘은 단독 보도에 정세 분석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국에 왔었죠. 그런데 특별한 일정도 없이 왜 한국에 왔을까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실무대화 논의가 있었는데 북한이 바람을 맞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대화 결렬을 보고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화형과 분노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기를 느낀 중국이 미국과 북한 간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건과 최선희의 만남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 15일 오후에 한국에 왔다가 17일 날 2박 3일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왜 한국에 왔는가 하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일정을 보면 관례상 갖는 외교부 방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면담, 그리고 청와대 방문, 그것 말고는 사실상 16일 오후 그리고 한국을 떠나기 직전인 17일 오전까지도 일정이 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7일에도 곧바로 미국으로 향한 게 아니라 일본으로 갔다가 앞으로 또 이제 중국으로 또 간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한국에 왔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지난달 21일 날 현지 시간인데요. 워싱턴을 국회 3당 원내대표들이 방문했거든요. 그때 이 비건이 한국을 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언급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스티븐 비건의 한국행이 결정된 것은 12월 6일에서 7일 그때인 것으로 보입니다. 비건 대표의 한국행이 공식화된 것은 8일 날 미국 시간인데요. 8일 날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보좌관이죠. 바로 이 오브라이언이 미국 CBS의 Face the Nation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북한의 중대시험 발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비건 대표가 한국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언급하면서부터입니다. 바로 그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김정은은 너무 똑똑하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만약 적대적으로 행동한다 그러면 잃을 것이 너무 많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비건 대표의 한국행이 확정되면서 미국의 유엔 안보리 회의도 방향을 급선회했습니다. 10일 예정된 북한 인권 토의를 돌연 취소했고요. 당연히 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대북 제재 강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런 미국의 계획에 상당한 수정이 가해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유가 뭘까? 이게 궁금하죠. 팩트는 뭐냐면 바로 그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실무대화 논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의 배경에는 미국과 북한 간의 사전 교감이 있었는데 우리 신문이 여러 관계자들을 통해서 미국의 관계자를 통해서 취재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북한이 7일 날 미국 시간으로 6일인데요. 동창리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전략적 지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했죠. 그 직후에 미국은 북한과의 한 라인을 통해서 외교적 해결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북한의 중대한 시험 이전에 이미 낌새를 채고 북한을 집중 감시하던 미국은 북한이 이 ICBM과 관련된 시험을 본격화하니까 긴급히 북한과의 한 라인을 연결해서 연말 안에 판문점에서 만나가지고 외교적인 해결을 모색해보자라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북한 측의 대화 상대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고요. 미국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일단 유엔 안보리 회의 직후에 스티븐 비건이 한국에 와가지고 판문점에서 대화를 나누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거죠. 단 북측은 일단 상부에 보고하고 그 뜻에 따라 만날 수도 있다라고 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상부라는 것은 당연히 김정은의 뜻을 묻고 나서 대화 제의에 응하겠다는 취지였던 거죠. 이런 경과에 따라서 스티븐 비건 대표는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직후에 한국으로 곧바로 오게 된 겁니다. 물론 그때 유엔 안보리 회의 방향도 완전히 바뀐 거죠. 이때까지도 북측으로부터 회담 여부하고 일시에 대해서는 최종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북측 최선희하고의 회담을 압박하기 위해서 일단 한국으로 온 겁니다. 근데 북측은 비건 대표가 한국에 도착한 15일까지도 회담 성사 여부를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모든 일정을 비우고 최선희를 기다리던 비건 대표가 그래서 16일 날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서울에 있고 당신들은, 북한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를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북한의 회동을 다시 한번 촉구한 겁니다. 또 비건 대표는 북한의 카운터파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겠다 그러면서 일을 할 때이고 일을 마무리 짓자라고 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대화를 촉구한 거죠. 비핵화 협상 문제에 대해서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해보자는 제안을 이때 한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끝내 아무런 응답도 주질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건 대표는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 방식을 기대하면서 일단 일본으로 17일 출국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바로 가지 않고 일본으로 간 거죠. 유엔에서의 추가 대북 제재도 미루고 인권 관련 논의까지 취소를 했는데 결국 김정은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외교적 해결 시도를 해봤는데 물 건너간 겁니다. 지난해에도 연말인 12월 19일에서 21일에 방한했죠. 딱 이맘때입니다. 그때 방한해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 그리고 미국인의 여행 제한을 완화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하면서 북한 측에다 당근을 공개적으로 제시했죠. 그러면서 또 나홀로 판문점을 방문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에는 김정은의 트럼프에 대한 친서가 전달됐고 또 2월 달에 하노이 회담으로 이런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졌었던 겁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끝내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이런 대화 결렬을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다시 화염과 분노 모드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날 현지 시간인데요. 북한이 무슨 일을 하는지 지켜보겠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에서 어떤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다면 실망할 것이고 북한의 많은 장소를 엄중히 감시하고 있는데 무언가 일어난다면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처리하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처리하겠다는 건 뭡니까?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뜻이죠. 김정은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밝힌 지 8일 만에 나온 대북 관련 발언입니다. 북한이 끝내 이 ICBM이라든지 SLBM 도발 또는 핵실험을 감행한다 그러면 군사적 행동까지 갈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겁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구체라도 하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윈윈 그러니까 상생 합의를 할 마지막 가장 좋은 기회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미국을 핵무기로 타격할 군사적 능력을 개발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도발하면 충돌로 접어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 도발의 길을 택한다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다리를 불태우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관도 17일 날 현지 시간인데요. 북한의 연말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가지고 만일 외교적 노력이 무너지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017년에 했던 많은 것이 있어서 우리는 꽤 빨리 먼지를 털어내고 이용할 준비가 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예전에 했던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핵심은 이런 거죠. 외교를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시도하겠지만 외교적 노력이 무너진다 그러면 2017년에 했던 것들, 군사 옵션에 대한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2017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잇따른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 발사하고 핵실험에 대해서 화염과 분노를 거론하면서 대북 군사 옵션을 완전히 준비했었죠. 당시 미국이 대응하려 했던 우선적 조치가 뭐였냐면 해상봉쇄. 제가 이 미군이 해상봉쇄 할 거라고 그랬죠. 해상봉쇄. 그리고 북한으로의 석유 수출 제한, 또 대북 제재, 한미연합훈련 강화 이런 군사적 대응 등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교적 해결 노력이 무산된 북핵 문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17일 날 워싱턴에서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이겠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내 예상으로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의 일종의 선물이 되지 않겠나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죠. 더 힐이 보도한 그런 내용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 브라운 사령관이 그것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배달되느냐 크리스마스 당일이냐 신년 이후냐 이런 선택의 문제만 남아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의 예상은 이렇습니다. 우리 Y타임스의 예상입니다. 북한의 대응은 어떻게 될까? 첫째, 12월 22일 날, 23일 날 아마 그렇게 예상되는데 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일단 북한이 스스로 했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에 대한 모라토리엄, 모라토리엄인 게 일시 중지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은 2018년 4월 자발적으로 이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하겠다 이 선언했죠. 그리고 6월달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단거리 미사일은 발사했지만 장거리 미사일은 발사하지 않아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라토리엄 선언을 그다음부터 이행해 왔었다는 거죠. 그런데 김정은 집권 이후에 처음으로 12월에 소집된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라는 점에서 연말 시한과 연계된 것이고 이건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핵실험에 대한 모라토리엄 파기 선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이 미국에 대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은 통상 이 12월 한 달 내내 총화 그러니까 이제 결산하는 그런 것 그리고 신년사 준비로 정치 행사를 할 여력이 없어가지고 12월에는 전원회의를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에 회의 소집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 지금의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죠. 날짜도 확실하게 잡지 않았습니다. 다만 크리스마스 이전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할 뿐입니다. 이렇게 날짜를 확정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태도를 봐가면서 회의를 열겠다는 심산이겠죠. 또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전혀 들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역시 이번에 중대한 선언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지난 2018년 4월에 3차 전원회의에서는 비핵화 언급 없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요. 올 4월에 있었던 4차 전원회의에서는 자력갱생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측은 뭐냐? 1월 1일 날 김정은 신년사에서 대미 항전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정은은 2018년 신년사에서 미국에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던 김정은이 2019년에는 신년사에서 미국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에 대해서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0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과연 뭐라고 말을 할까요? 만약 12월 하순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모라토리엄 파기를 선언한다 그러면 자신이 신년사에서 언급했던 발언을 완전히 뒤집어야만 됩니다. 사실상 김정은 신년사는 이미 뒤집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만은 이를 공식화하려면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1차적 명분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격한 비난으로 공식화되었죠. 이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거쳐서 모라토리엄 파기를 선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2020년의 김정은 신년사는 다시 2018년 신년사 기조로 돌아가는 것이고 2018년보다 강도는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미 항쟁을 선언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 대미 항쟁에는 자력갱생과 함께 미국이 굴복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예상은 1월 중하순쯤에 북한이 ICBM 또는 SLBM 같은 것을 도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신년사 이후에 미국의 대응 태도 등을 봐가면서 이런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분명한 것은 김정은의 2020년 신년사 이후로는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친서 정치, 이건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분도 없고요. 실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남은 건 뭡니까? 강대강 격돌이죠. 오늘 12월 하순에 열리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예고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우선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가지고 미국은 한반도 주변에 대한 군사적 경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이런 도발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은 일단 성탄절을 전후해 가지고 대북 경계 태세를 한층 강화한다는 거죠. 가장 먼저 항공모함을 3척 이상 대기시키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고 또 B-52 폭격기라든지 이런 전략 무기들을 수시로 한반도 주변에 투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월 1일 김정은 신년사 이후에는 군사적 대응을 본격화하게 될 겁니다. 미국의 군사적 대응이 본격화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언제든지 이제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을 시행할 수 있는 준비 단계로 간다는 이야기죠. 이건 항공모함을 동원해가지고 사실상의 해안 봉쇄도 하고요. 핵잠수함 같은 것도 투입하게 되는데 아마 이때 이루어지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이런 군사적 대응은 미국 홀로가 아니라 아마도 연합군 형태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그런 부적절한 타협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미국은 끝까지 외교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압박을 하면서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대화 시도를 한다는 이야기죠.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국을 떠난 후에 곧바로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일본으로 갔지 않습니까? 또 19일에서 20일에는 중국을 방문한다는 계획이 바로 그건데요. 이게 뭐냐? 북한과의 외교적 해결을 끝까지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중국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미북 간의 대화를 시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2020년 새해는 벽두부터 그야말로 외교와 군사가 함께하는 최대 긴장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외교적 해결이 될까요? 아니면 군사적 충돌로 가게 될까요? 그 답은 김정은이 지고 있습니다. 오늘 와이타임스 논평, 와이타임스 단독으로 정세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